안녕하세요. 경기 의정보고서 민생돋보기입니다. 경기도의 현안과 도의원들의 활동상을 담은 경기 의정보고서 민생돋보기. 오늘 의정토론 한 이슈에서는요, 경기도의 청년 정책, 그중에서도 논란이 됐던 일하는 청년 시리즈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는 두 분 소개합니다. 성남시 김지환 의원, 성남시 이나영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두 분이 30대 의원으로는 128명 중에 두 분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 네, 의원님? 맞습니다. 네. 남성으로서 가장 최연소 의원이신데 예. 젊은 도의원으로서의 장점이 있을까요? 일단 젊은 의원들은 장단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젊기에 어르신들은 공경할 줄 알고요. 그리고 또 급변하는 젊은 세대들에 대해서 빠른 사회적인 변화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중년층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나영 의원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30대 최연소 의원이세요. 장단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장단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보다도 물론 제가 최연소 의원이고 젊은 의원이다 보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주변에서 예. 이렇게 우려 섞인 목소리로 쳐다보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예. 하지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주민 여러분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오히려 젊은 사람이 좀 해야 한다, 또는 젊은 사람이라 좀 다르다라는 그런 격려의 말씀도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심으로 소통하고 또 귀를 기울인다면 단점은 보완되고 장점은 더욱더 이렇게 빛이 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제 토론 진행하기 앞서서 요즘 어떤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도민께 보고할 수 있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장 의원님 시작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의원 김지환입니다. 이번 긴 추석 연휴 동안 주변 친지분들 그리고 지인분들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셨습니까? 저도 결혼 후에 첫 명절이다 보니 양가 이제 어르신들께 인사를 드리러 갔었고요. 그리고 또 그 사전 또 미팅을 통해서 경기도 기조시장 그리고 예산정책 담당관 등 또 지역구 현안들을 챙기기 위해서 그 장기 미집행되고 있는 21개 도심공원이라든지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구미동 하수처리장 현장 방문 등을 통해서 이렇게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의원 이나영입니다. 최근에는 지역에서 주민들과 지역 간담회를 통해서 현장을 직접 방문을 하면서 지역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 또한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기후변화로 재난재해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 교육청과 학교가 우선적으로 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여성연구원에서 최근 불거지고 있는 학교 폭력에 대한 토론회에 함께 참여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의정토론 한 이슈는요, 지역의 크고 작은 현안들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대안들에 대해서 경기도 도의원들과 함께 모색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 함께 살펴보시면서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보시죠. M4세대, 헬조선, 캥거루족, 흑수저. 이제는 너무나도 익숙한 이 시대 청년들의 각박한 현실을 반영하는 신조어들. 올 상반기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국내 청년층이 체감하는 경제적 고통 지수는 16년 만에 최악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세태에 발맞춰 경기도에서는 일하는 청년 통장을 비롯해 최근 경기도 공감정책 1위로 선정된 청년 구직 지원금과 경기도 일자리 재단 출범 등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환으로 도에서 추진하기로 한 경기도 일하는 청년 시리즈 사업은 적절성과 절차적 문제가 제기되면서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여전히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는데,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뜨거운 입담과 함께하는 의정토론 핫이슈. 오늘의 주제, 청년 일자리 정책, 현안과 과제는
경기도의 청년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먼저 남경필 지사가 내놓은 일하는 청년 시리즈 예산 3종 세트를 두고 도와 도의회가 갈등이 계속됐었고 이제 봉합됐는데요. 먼저 김지환 의원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하는 청년 시리즈 예산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3종 세트입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경기도 청년 시리즈 사업이라고 한다면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청년연금, 그리고 청년 마이스터 통장, 그리고 청년 복지 포인트가 대표적입니다. 예. 지난번 출연 때도 언급을 했었는데요. 9월 회기 중에 관련 상임위인 경제과학기술위에서 2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일가삭감한 게 문제가 됐어서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고요. 그렇죠. 예. 그런 논쟁이 있다 보니까 이제 예결위에서 다시 전액 살려서 다시 이제 집행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최종 의결이 됐었습니다. 자, 이나 의원님. 네. 도의회 다수당이 민주당입니다. 네. 민주당에서 제동을 걸면서 일하는 청년 시리즈 예산이 삭감됐었던 측면이 있었던 건데 네. 어떤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일하는 청년 시리즈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제기가 됐었습니다. 예. 절차적인 부분에서도 문제가 제기가 됐었고, 또 이제 사업의 절차적이라는 부분이 네. 하시면요. 절차적이라고 하면은 우선 정부의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우선적으로 선행을 해야 되는데 예. 그 부분이 선행이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통과를 못한 건 당연하고요. 예. 그 전에 협의나 심의를 위한 어떤 절차적인 준비가 없었다라는 거죠. 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사전에 어떤 타당성 연구라든지 아니면은 어떻게 지원을 하겠다라는 그런 지원 기준에 대한 그 사전에 보고를 좀 해야 되는데 도의회예요? 네, 그렇죠. 해당 상임위나 이렇게 도의회 각 당의 대표님들한테 이렇게 좀 보고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움직임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사업의 적절성 부분에서도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이 됐었습니다. 예. 네, 거기에 대표적인 게 바로 정책 마케팅을 너무 지나치게 과대 포장을 했다라는 측면이 있는데요. 청년 정책 마케팅이다, 청년 정책이다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너무 과도하게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었고요. 예. 네, 그다음에 또 정책 목표라든지 사업의 연속성에 있어서 조금 모호하다, 내용하고 그 목표가 서로 맞지 않다라는 이런 모호성을 좀 갖고 있었습니다. 또 네.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어떤 사행심을 좀 조장을 한다라든지 역차별을 좀 조장을 한다라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네. 김지환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하는 청년 시리즈 예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답답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정치가 정책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최상의 선택을 못하고 늘 차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전 여기 있다고 보는데요. 이번에도 그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좀 우려를 했었습니다. 다행히 그렇게 결과는 안 나와서 다행이긴 한데요. 예. 저희는 뭐 절차상의 이런 문제들을 포함해서 사실은 어떤 정책이 나오면은 거기에 대한 뭐 실용성이라든지 그리고 한계성 그리고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역할을 하게끔 의회에서 만들어주면 된다고 봅니다. 예. 예. 그러면 그 정치적인 부분을 떠나서 정책 자체로만 봤을 때 남경필 지사가 내놓은 일하는 청년 시리즈 예산 어떻게 보세요? 잘된 정책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아직 결과가 나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시도인 거고 저는 예. 그 청년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시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예. 이런 거를 막는 것 자체가 일단 문제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단순히 뭐 청년 일자리 정책들은 청년 정책을 내놓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뭐 대학 등록금 그리고 뭐 저출산 고령화 문제 그리고 이제 보육 문제 그리고 노령화에 대한 대책도 있을 거고 중소기업 지원 정책 예. 또 주거 정책 등등 다 연관이 돼서 사실은 연계성 있게 해서 해결돼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시도 자체를 없앤다는 거는 큰 문제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일단 절차적인 부분을 일단 떼놓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절차적인 부분이 차치한다면 정책으로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책으로서만 다가간다고 하더라도 어떤 정책 목표라든지 정책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연속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모호합니다.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청년 시리즈에서 청년 복지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거는 남경필 도지사가 한 매체에서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면은 중소기업과 청년을 함께 지원을 하는 그런 정책이 될 것이다라고 이 청년 시리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런데 이 청년 복지 포인트만 보더라도 만약에 청년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2년 동안 10만 원씩 복지 포인트를 지원을 했어요. 그러면 2년 후에는 지원을 하겠다라는 건지 말겠다라는 건지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지 그 정책의 연속성이 없다라는 거고요. 이 정책이 6천억 원 정도가 앞으로 소요가 될 것입니다. 총. 3종 세트 다 합쳐서요? 네, 총. 앞으로 이제 총 10년까지 끝나는 총 기간 동안의 정책의 예산을 6천억 원 정도가 들 거라고 경기도 이제 이렇게 집행부에서 그렇게 내다보고 있는 거죠? 네,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큰 예산을 수반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 이 정책이 정말 청년들을 지원하는 정책이라면 그 복지 포인트를 2년만 주고 끝내면 이거는 청년 정책이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연속성이 정책이 될 없으니까. 수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세요. 그리고 이게 중소기업 측면에서 봤을 때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럼 2년 뒤에 끝나면 거기에서 일하던 청년들이 퇴사를 해도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남경필 지사가 평소에 이렇게 말씀해 오시는 중소기업 미스매치를 완화를 하겠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정책 방향하고 이 내용하고는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제가 뭐 한 가지 좀 덧붙이시- 짚고 넘어야 될 네네.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상황 중에서 보면은 그 청년 마이너스 통장은 그 이제 중소기업과 연계된 거지만 청년 복지 포인트는 중소기업과 연계된 그 설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2019년까지 청년 근로자에게 이제 지급할 수 있는 복지 포인트로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예. 청년 마이스터 통장이라든지 청년 연금이 이제 중소기업과 연계된 건데 청년 마이스터 통장 같은 경우는 이제 청년 근로자에게 2년 동안만 지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혼선이 좀 있는 것 같아서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네. 자, 일하는 청년 시리즈를 두고 지금 도와 도의회 어떤 논란과 과정이 있었는지 저희가 좀 짚어봤는데요. 자, 결과까지 일단은 합의점은 찾은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에 일하는 청년 시리즈를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요, 저희가 혜택을 받는 입장에서 좀 세 가지 3종 세트를 좀 설명을 해드렸다면, 이번에는 경기도 입장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청년 시리즈 3종 세트가 총 드는 예산, 경기도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예산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전에 뭐 이나영 의원님께서도 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전체적으로 뭐 시리즈 전체로 봤을 땐 6천억 정도의 규모로 이제 들고 있다. 10년 예, 정도요? 전체 예. 보고 있는데 사실은 이 정책이 아까 연속성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셨지만 정책이라는 게 사실은 무조건 연속성 있게 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의회에서 분명히 심의가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한 분명 감시 감독이 있을 겁니다. 예. 거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개선이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또 설계 변경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뭐 정리를 하겠다면은 또 저희가 혜택을 받지 못한 사각지대 청년들에 대해서도 또 지원 확대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이제 설계들이 변경이 될 텐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딱 6천 원이 무조건 된다라는 규모로 하는 건 아니고 예산 예. 추정치로 그냥 단순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은 일한 청년 시리즈 그 집행을 하긴 하겠지만 네. 그 세부적인 내용은 계속해서 실행해 가면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 미리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나영 의원께서는 일하는 청년 시리즈 그 정책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좀 달라져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실까요? 이 지원 기준을 보면은 구에서 한 최대 16%에 속하는 이 중소기업 제조업에서 일하는 저임금을 받는 청년들이 우선이 돼가지고 규모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에서 최대 16%까지의 청년들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경기도에 있는 청년 중에서 아니 후보자 모수 중에서요. 지금 후보 모수 경기도 네. 경기도 청년 전체도 아니고 네. 후보자 중에서도 구에서 한 16% 정도만 그렇죠. 선발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렇죠. 어허. 그렇게
된다면은 수혜 대상이 굉장히 후보자 모수 대비 적은 편이고요. 예, 그래서 약간 사행적이다 그런 말씀이 나왔던 거죠. 네, 그런 예. 측면도 있고 예. 청년들이 제조업에서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서비스업에서 일을 할 수도 있고요. 예. 그러한 상황들을 적절하게 다 파악을 했냐라는 부분이 지적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사실은 보면은 중소기업의 제조업의 가장 저임금인 이 구간을 좀 기피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는 실질적인 지금 청년 눈높이에 맞춘 청년 정책이라고 조금 보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면은 중소기업의 제조업 부분에서 네, 그렇게 한정하는 거죠. 네, 인력을 좀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라는 측면이 더욱더 큰데 지금 경기도에서는 이건 청년 정책이다. 정치적으로 너무 부각을 시킨다는 겁니다. 네, 방금 말씀 두 가지를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분이 일단은 혜택을 받는 사람이 적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특히 청년연금 얘기하셨는데 청년연금이라고 그러면 10년 동안 월 10만 원씩 내면 1억 만들어주는 그 연금 말씀인 거잖아요. 예. 너무 혜택을 보는 사람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 김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좀 원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전체 정보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고 좀 생각을 하는 게요. 예. 지금 대한민국은 청년 일자리 문제로 인해서 청년 주거권에 대한 문제도 생기고 있고요. 청년 생존권까지 현재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시도와 다양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건데 다양한 시도 같은 경우는 우리 정치가 이제 정무적, 정치적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 아까 말씀드렸었고 그럼 다양한 노력적인 부분에 대해서 결과물을 봤을 때 어떤 그럼 성과가 있었나. 우리 정부에서 보면은 제가 자료를 파악해 보면요. 2013년에는 1조 7천억 원, 2014년에는 1조 4천억, 2015년은 또 1조 8천억, 2016년은 2조 1천억. 어떤 예산입니까? 청년 예산. 청년을 위한 예산들입니다. 예. 그리고 2017년에는 2조 6천억 규모로 청년을 위한 정책들의 예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방 정부에서도 똑같이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요. 이 비슷한 일하는 청년 시리즈랑 비슷한 그렇죠. 그런 사업들이 청년 한 여러 가지 말씀이시죠? 정책들이나 여러 예. 가지 사업들이 계속 다,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결과는 더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건 다 인정하죠. 그 부분이 뭐냐.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소기업에는 뭐든 새로운 시도가 진짜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상황이 더 악화된다고 저희가 판단이 되는 거는 일단 혈세가 다시 한번 무의미하게 낭비되고 있다는 이제 그렇죠. 정책적 성과를 얻지 그렇죠. 못한 상태로 예. 계속해서 왔으니까. 그리고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일자리 창출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이제 구조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게 개선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제조업이든 뭐 서비스업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범위를 확대해 나가면 되는 거지. 그거를 단순히 지금 제조업에 먼저 했다고 해서 이게 무슨 약간 사행성이다. 예. 이로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런 관점으로 본다는 거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럼 사실은 뭐 정부에 대한 정책부터 먼저 비판을 하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다. 이런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일단 시행을 해본 다음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소기업 제조업뿐만 아니라 점점 서비스업까지 점점 확대를 해나가면 어떻겠느냐. 이나영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김재한 의원님 말씀을 약간 제가 좀 보충을 하자면 저희가 청년들을 지원하는 정책에 있어서 어떤 거를 반대를 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근데 지금 청년 시리즈를 문제를 제기를 하는 부분은 청년들을 위한 사업 시행, 이 취지 모두 다 좋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적인 문제에 있어서 너무 성급하게 진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전에 어떠한 그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사전에 경기도 연구원이나 뭐 연구 용역 같은 거를 통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고민이 없었고요. 그래서 내용적으로 미비하다라는 거지 이 내용이 보충이 된다면은 좋은 네. 정책이면은 당연히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뭐 사전에 뭐 좀 어느 정도 충분하게 조금 얘기는 있었다라는 식으로 네. 이제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으셨는데 도와 도의회 사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경기도가 지금 연정 실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도 연정 실행위원회에서 당 대표들과 연정 부지사가 참여하는 가운데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까지 남경필 도지사가 3년 동안 고심을 해서 만든 정책이다라고 하는 거에 상반되게 과정은요, 그 회의에서 이전에 한 번도 언급이 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번에 추가 경정 2차를 앞두고 갑자기 이렇게 나온 정책이
이미 좀 분명하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충분하게 논의가 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이 질문 좀 드려볼게요. 성남시 지역구시니까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금 청년 배당 문제로 조금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청년 배당 문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이게 사실 보편적인 지금 복지의 측면의 일환인 거잖아요. 청년 정책이고. 어떻게 보세요? 사실 보편적 복지라는 일단 타이틀을 봤을 때는 저는 반대를 분명히 하는 입장이고요. 예. 그게 왜냐면은 정말 사각지대나 정말 필요한 대상들한테 가야지 그 나머지 예산들의 뭐 시설 개선이라든지 전체적인 노후화라든지 그리고 노령화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모든 대상들을 해서 지원을 했을 때는 그 필요에 적정한 예산들이 적시에 적소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내영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청년 배당은 일단은 모두가 아시다시피 기본소득의 개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찬성을 하는 입장이고요. 예. 일단은 우리 청년들이 이 시대에서 취약계층으로 좀 전락을 하고 있는 거는 우리 김지한 의원님께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으로 청년들에게 지원을 한다라는 부분을 포퓰리즘으로 볼 게 아닌 게 우리가 사회적으로 최소한의 안전망을 구축을 해준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청년들이 나라에서 우리한테 이 정도의 최소한의 관심이라도 있구나라는 걸 느끼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의 본인의 꿈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최소한의 안정망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김 의원께서는 같은 예산 가지고 좀 퍼주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측면이 있나요? 그렇죠. 포퓰리즘이라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예. 보편적 복지에 대한 부정적인 저는 생각을 갖고 있다. 보편적 복지. 네. 제가 왜 이재명 네. 성남시장의 그 청년 배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냐면 사실은 청년연금이나 그 경기도의 청년실이든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에게 행해지는 일종의 선택적 복지입니다. 네. 거기에 반대편에 있는 게 이제 보편적 복지인데 그 성남시에 있는 청년 배당처럼요. 우리 경기도의 일자리 일하는 청년에 대한 그 정책은 어떻게 변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이냐 복지냐, 선택이냐 보편이냐 그 중간에서 어느 정도의 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게 어느 입장이신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떤 입장이세요? 저는 일단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본소득의 개념으로 청년들에게 지원이 되는 정책이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런데 청년 구직지원금이라고 아시죠? 경기도에서 하고 있죠. 네. 예. 이것은 이제 청년 배당과 약간 유사한 사업이긴 한데 이것은 선별적입니다. 예, 그렇죠. 네, 선별적인데 아쉽게도 이제 기본소득은 아니지만 이렇게 경기도 모든 예산 상황과 또 이제 혼자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연정 정신에 따라서 경기도와 경기도 의회가 다 같이 합의를 해서 찾은 합의점입니다. 그 부분이. 예. 그래서 진행이 되는 부분이니까 제가 뭐 기본소득을 원한다, 안 원한다 이런 걸 떠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다 같이 만든 부분인 만큼 예. 당연히 존중하고 인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본소득적으로 청년들에게 정책이 지원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기본소득 측면에서 청년들한테 지원이 있어야 된다. 직접적인 이런 말씀이셨고요. 김전 의원님. 제가 봤을 때는 아마도 경기도에서 나온 정책들은 이런 거 보면요. 그러니까 대상은 전체 청년이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한계성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예산에 대한 한계성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중에서 또 노력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거기에 대한 있었죠. 한계성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성남시와 다시 한번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노력하는 청년이 아닌 그냥 그 나이대에 해당되는 청년들에게 무조건 지원해주는 정책이다 보니까 제가 반대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그 정부나 뭐 광역단체나 기초단체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청년 정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중복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지금 오케이가 됐던 부분은 뭐냐면은 정부에서 나오는 정책, 그리고 경기도에서 나오는 정책, 성남시에서 나오는 정책, 해당되는 모든 청년들은 중복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중복받을 수 있는 3가지에 받을 수 있는데 사각지대에서 못 받는 청년들이 많다는 거죠. 그럼 그런 거를 선별적으로 저희가 관리 감독을 하고 개선을 해서 그런 청년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선별적 복지가 돼야 된다. 그래서
보편적 복지를 좀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자, 일하는 청년 정책에 대해서 어떤 미래 모델이 돼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얘기 잠깐 했고요.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그 청년 복지 정책 중에 하나가 청년 통장이라는 정책이 있습니다. 실시간 검색 얼마 전에 1위까지 차지했는데 네. 이나영 의원께서 이거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일하는 청년 통장은 이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에서 34세에 해당하는 청년들에게 예. 중위소득 80% 이하의 수준을 갖고 있는 저소득 우리 청년들에게 중위소득이 하시면 전체 소득자 가운데 중간 정도의 소득을 얻는 분들 네, 말씀하신 중위소득 거죠? 80% 이하. 거기서 80% 이하란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저소득층 청년들을 쉽게 그러니까 말씀하시면 네, 저소득층 예.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청년들이 3년 동안 일을 하면서 매달 10만 원씩 이렇게 저축을 했을 때 총 1,000만 원의 목돈을 경기도가 이렇게 돌려주게 되는 그러한 예. 사업입니다. 예, 어찌 보면 청년연금 정책의 미리 전 모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었겠네요. 자, 지금까지는 저희가요 청년들에게 현금이 지급되는 정책을 주로 살펴봤습니다. 결국에 사실 이런 청년 정책들, 청년 일자리를 조금 더 늘려가자는 측면에서 나온 정책들입니다. 경기도에는 좀 듣기로는 여러 가지 청년 일자리 정책들이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나영 의원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얼마 전에 이제 정부에서 이제 고용 절벽에 대비해서 올 하반기부터 1만 명의 국가 공무원을 늘리겠다. 그리고 내년 본 예산에 3만 명의 공무원을 늘릴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정부의 발빠른 이러한 일자리 창출 상황에 맞춰서 저희 경기도에서도 여러 가지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요. 바로 경기도 차원의 중소기업 일자리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예. 이 경기도의 중소기업 일자리위원회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앞장을 서겠다라고 해서 범중소기업계가 같이 공동적으로 중소기업 일자리위원회를 출범을 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강력 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경기도의 중소기업 일자리위원회는 굉장히 기능적으로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경기도 일자리재단과 함께 앞으로 청년 실업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중소기업이 아무래도 자금적으로 이제 힘들지 않고 계속해서 시장 경쟁에서 이겨내야지만이 우리 청년들의 좋은 일자리들이 많이 생긴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 경기도에서 이제 연간 7천억 원에 달하는 그러한 기금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 그 밖에도 뭐 소규모 환경 개선 사업이라든지 강소기업 육성 기업 산업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청년 통장이나 저희가 청년 구직 지원금 문제 아쉽지만 올해는 다 마감이 다 된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년에 또 이제 기회를 노려보는 청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어떤 준비를 하면 내년에 조금 더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까요? 예, 사실 뭐 많은 정책들이 있다 보니까요. 뭐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이제 본인들이 필요한 것을 찾기가 상당히 쉽지 않을 겁니다. 네. 하루에 진짜 오전, 오후 2번씩이라도 이게 청년 정책 지원금이라든지 청년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들을 좀 그러니까 검색을 해서 예.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뭔지 이런 최소한 노력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경기도 차원에서는 지금 31개 시군에 경기도 일자리 카페들이라든지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거기 가면은 여러 가지 취업 정보라든지 그리고 뭐 취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 멘토 프로그램들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이제 이런 거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거를 좀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사실 뭐 또 저도 위치를 몇 군데 가보니까 접근성 결여로 상당히 좋은 지적해 주셨네요. 예, 접근성 결여로 상당히 가기도 힘들고요. 예. 또 가서 이게 좀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또 효과적이지 않더라고요.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예, 떨어진다. 측면이 그래서 있어요. 예. 저도 이번에 또 의장님하고 도지사께도 한번 좀 건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31개 시군에는 경기도의회 연락사무소가 있습니다. 예. 너무 잘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활용을 민원 해서 상담소 같은 곳이죠? 그렇죠. 예. 거기를 좀 활용을 해서 청년들이 거기서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게끔 그런 조치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걸 건의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나영 의원께서는 이 질문을 비슷한 질문 좀 드릴게요. 네.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좀 필요한 게 있다면 못다한 말씀 좀 하실 수 있는 기회 드릴게요. 우선 지금의 청년들은 이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를 갖는 계층으로 좀 전락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이제 높은 학자금 대출로 인해서 청년 부채가 생겨나고 또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이자에 대한 부담이 생긴다든지 비정규직과 정규직 또 거기에 대한 소득이 양극화가 되는 현상이 생긴다든지 네.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청년 정책이 먼저 필요한가를 논하기 전에 우리 모두가 이제는 청년 문제가 전 세대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대가 우리 청년 문제를 보고 또 나아가서는 청년 삶을 좀 들여다보는 것부터 정책을 생각하는 거를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근본적인 문제부터 지금 당장 필요한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정책들을 내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두 분의 도의원과 함께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청년의 삶 팍팍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빨리 개선하는데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겠다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두 분의 도의원 출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서울시의 청년수당부터 경기도의 청년연금 그리고 성남시의 청년배당까지 청년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각기 다른 정책들이 수립되고 있고요. 수립될 예정입니다. 자, 어느 정책이 더 나은지 평가는 조금 엇갈리고 있습니다만 지방정부가 정책으로 선의의 경쟁을 펼친다는 점은 환영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경기도의 미래를 만드는 경기의정보고서 민생돋보기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